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오랜만에 뵙지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미국 뉴욕 증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모든 게 그의 입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연방공개시장 FOMC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의 한마디를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가는 건데요. 직접적인 발언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감을 알고 있다든지 긴축으로 인한 고통을 보고 있다 같은 간접적인 언급이라도 해주길 투자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하죠. 지금 물가 잡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촉즉발 상황으로 가고 있죠. 유가도 꿈틀거리고 있고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금지하게 하면서 계속 반대를 하면서 곡물가까지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노동시장은 여전히 탄탄해서요. 원칙적인 입장을 보자면 페드는 파월 의장은 인플레 파이터의 면모를 보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죠? 변수는 미국 중간선거라는 겁니다. FOMC가 11월 2일에 열리고요.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11월 8일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FOMC 결과에 따라서 한쪽에 치우친 발언을 한다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위험성을 파월 의장이 질 것인가. FOMC와 미국 중간선거를 중심으로 이번 주 글로벌 주요 증시 이슈와 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페드의 양대 책무, 맨데이트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입니다. 현재 상황을 대입을 해보면 고용을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페드의 책무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페드의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플레 여전히 CPI는 8% 이상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끈적끈적하게 높은 시점 유지가 되는 거죠. 근원 CPI도 6%대에서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제한을 하면서 더 큰 위험에 처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고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이 거의 되지 않다가 8월부터 재개가 됐죠. 그래서 9월부터 상당히 원래대로 거의 수준으로 회복이 됐는데 러시아가 그걸 막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에너지 가격도 겨울을 앞두고 상당히 불안한 와중에 곡물가까지 불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는 당연히 높아갈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물가 전망도 그래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이 집계한 인플레이션 예측 시스템이죠.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은 10월 CPI 상승률을 8.11%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변하지만 현재 수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9월이 8.2%였습니다. 거의 변하지 않고 8% 이상 수준 유지한다라는 거죠. 근원 CPI도 6.58%로 6.6%였던 9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노동시장은 그런데 또 여전히 탄탄합니다. 실업률은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고요. 이번에 FOMC 이후 이틀 뒤에 4일에 10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 패널이 집계한 예상 10월의 실업률은 3.6%, 거의 3.5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비농업 신규 고용도 약간 줄지만 많이 줄지 않는다는 22만 5천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인플레를 잡으려 금리를 올리면 성장률에 상당한 영향을 줘야 되는데 3분기 성장률은 지난주에 발표됐는데 어땠죠? 3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2.6%가 됐죠. 그리고 4분기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GDP 실시간 예측 프로그램인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에서 현재는 4분기 성장률을 3.1%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일주일 단위로 거의 바뀌죠. 이번에 또 페드가 몇 개 자료를 내면 11월 1일에 또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수치를 계속 추적하면서 봐야 되고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물가는 높은데 다른 경제 지표 성장률이나 고용은 탄탄하다라고 하니까 이번 FOMC에 당연히 75bp를 4번 연속 올리고 다음 12월에도 50bp 아니면 75bp 올릴 가능성을 금리 선물 시장에서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죠. 그리고 내년 2월, 내년 3월에 25bp를 올리든 아니면 계속 유지하든 결과적으로 4.6%에서 5% 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 갈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현재 일반적인 예상이고 원칙론에 입각한 얘기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변수는 미국의 중간선거라는 겁니다. 파월이 제 아무리 권력이 많은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정치적 환경 앞에 뭐 자유로울 수 없죠. 현재 민주당이 상원, 하원, 백악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 수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 채워져 있는데 현재 하원은 거의 공화당으로 넘어갈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7분 응선을 넘었다라고 하고요. 남은 건 상원과 주지사 선거인데 주지사 선거는 민주당이 약간 유리한 쪽, 그리고 상원은 초접전, 초경합 양상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즉 조지아와 네바다가 상당히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고 있는데요. 조지아는 현재 공화당이 가지고 있지만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고, 네바다는 반대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데 공화당이 좀 앞서거나 백중세를 하고 있다라는 그 지역이어서 이 두 지역에 따라서 현재 미국 상원은 50대 50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상원 의장인 해리스 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 결과에 따라 이 두 주 결과에 따라서 그 양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넓게 보자면 이 두 개 주 외에 위스콘신,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이 5개 주, 총 5개 주가 초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 5개 주 상황에 따라서 상원이 어떻게 누구에게 넘어가냐에 따라서 미국의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들이 변할 수 있다. 2024년 대선 구도도 판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초접전 양상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파월 의장한테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셰러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장이 지난 25일에 파월 의장한테 편지를 보내서 과도한 금리 인상, 실업자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한국은행 담당인 상임위인 국회 기재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하는 총재한테 너 그러지 마라고 압박을 한 거죠. 상당히 논란이 되는 발언이었습니다. 브라운 위원장은 다 좋은데 긴축하면 실업 증가되는 거하고 근로자들 문제 오히려 악화시키는 거 네가 책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금리 빠르게 올리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이틀 뒤에 존 히켄루퍼 민주당 상원의원은 한술 더 떠서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직접적입니다. 나는 금리 인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금리 인상의 부정적인 결과를 진지하게 고려하라고 촉구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하는 건 어리석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록한나 민주당 하원의원 같은 진보파 의원들은 파월 의장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런 약간 중도적인 성향의 전문적인 의원 성향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파월 의장을 압박한다라는 건 중간 선거에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행동을 하라, 조심히 행동하라 이런 얘기인 거겠죠. 하지만 정치적인 환경은 이렇고요. 침체를 또 예고하는 숫자들도 있습니다. 노동시장 성장률 외에 소매 판매, 소비가 문제인데 소비는 7월에 마이너스 할 때가 8월에 플러스 전환할 때가 9월에 다시 0%가 됐죠. 10월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서 소비가 그래도 조금씩 줄고 있고 재고가 조금씩 줄고 있다. 내구재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고 있다. 이런 지표들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포착이 되고 있죠. 또 FT 기준으로 보자면 빅테크를 중심으로 약간의 그 실적 악화가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전조라는 거죠. FT가 3분기 순이익이 강달러로 인해서 뉴욕 증시 상장사들이 예상치보다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 넘는 15조 원 가까운 돈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강달러가 되면 당연히 주요국 해외에서 벌어온 돈을 달러로 바꾸면 그만큼 강달러로 인해서 달러 가치, 달러 환산 이익은 줄 수밖에 없죠. 그게 연초 대비 17% 정도라는 거죠. 패드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에만 집중을 했는데 자국의 기업들이 손해를 본다면 이게 미국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 근로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전혀 연연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와중에 유럽은 미국보다 상황이 더 나쁩니다. 인플레이션 더 심하고 성장률 하락세는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유럽의 중요한 지표가 동시에 발표가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7시, 미국식 동부 시간으로 오전 6시에 유럽연합의 10월 물가 상승률과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인플레이션은 9월에 9.9%였는데 10월에 다시 두 자릿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상 최고치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고요. 3분기 성장률은 2분기에 4.1%였는데 2.1%로 확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뚫고 성장률은 반토막이 된다라는 건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결국 유럽도 미국 못지않게 깊은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 잡기에서 금리를 확 올리면 성장률이 떨어질 각오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성장률 걱정하면 살인적인 인플레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보다 경착륙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 비슷한 입장인 영국도 3일, 그리고 호주도 1일에 FOMC 하루 전후죠. 각각 금리 결정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시장을 교란시켰던 영국의 움직임을 주목을 하고 있죠. 리시 수넥 총리 취임 이후에 영국의 정책 변화에 주목을 하는 거죠. 재정정책은 2주 후 발표를 연기했지만 금리 결정 인상 속도를 어떻게 할지가 상당히 관심사인데 현재는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유럽보다 상황이 나으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라는 원칙적인 결정을 할까요? 아니면 인플레이션 못지않게 고용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즉 특히나 선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융통성 있는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파월 의장의 18번 단골 메뉴였던
데이터에 기반한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고 CPI든 고용보고서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열린 결말 형태로 끝을 맺을까요? 파월 의장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공화당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법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에서 페드 의장을 연임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상당히 어떤 강점 중에 하나가 이런 융통성이었는데요.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인 결정, 정치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도 페드도 시장도 정치도 모두 덜 다치는 쪽으로 리스크 해제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을 아끼면서 안전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한번 어떨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제가 했던 영상의 댓글 소개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다음 주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